안녕하세요, 도연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많은 다이어트 관련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이해하며 보신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듯이 단기간에 마법 같은 다이어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의 다이어트의 구체적인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번 시간에는 단기간에 살이 아닌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이 방법은 실제로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헬스장 1:1 PT를 받으면 쓰고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며 빠지는 체중은 살이 아닌 대부분 수분이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수분과 붓기가 빠지는 것만으로도 거울 앞에 나는 전보다 헬스케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바로 요요 현상이 오는 방법이며 건강에도 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 절대 장기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방법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 영상 시작합니다. 우선 우리의 인체의 체중의 구성은 체지방 플러스 제지방량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체지방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살을 말하며 제지방은 총 체중에서 그 살을 제외한 근육, 장기, 피부 등등 나머지를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영상들은 체지방을 빼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다면 오늘의 영상은 이 제지방량 중 수분을 조절해 체중계의 체중을 빠르게 감량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하셔도 도움이 되며 3가지를 다 하시면 1+1+1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트륨 조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저염식,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영상까지 만들었지만 이 저염식을 하게 되면 체내 나트륨 흡수량이 줄어듭니다. 우리 몸의 여러가지 생리적 향상성 기전 중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기전이 있습니다. 체내의 나트륨량과 칼륨량이 일정 비율로 유지가 된다는 기능인데요.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 체내의 나트륨의 농도가 올라가죠. 이때 나트륨의 농도를 일정 비율로 유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농도가 올라갔다면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해 물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짠 음식을 먹었을 때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의 수분량이 늘어나 몸이 붓는 것과 동시에 체중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 나트륨을 줄이시면 급격하게 수분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줄어듭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저염식을 진행할 시 심혈관 질환 발생률 증가와 저나트륨 혈증 또한 지방의 대사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칼륨 섭취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은 쉽게 말해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반대로 칼륨의 양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같이 체액의 주요 전해질로 우리의 몸의 수분량, 산량기 균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나트륨 배출을 도와 수분을 배출하여 체중을 감량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압을 낮추고 근육을 수축이완에 관여해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주기도 합니다.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며 신경과 근육의 흥분을 제어해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아보카도나 바나나, 감자, 고구마 등이 있으며 주의사항으로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을 과섭취할 경우에 칼륨이 혈액에 쌓여 신장 기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탄수화물 조절입니다. 탄수화물 조절은 2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이 분해된 글리코겐이라는 물질은 1g당 3g의 수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시면 수분이 줄어들어 급격하게 체중 감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이유는 오늘 영상의 주제인 수분 감량이 아닌 다이어트의 본목적인 체지방 감량 목적에 있는데요. 본래 다이어트 방법인 저탄수, 고지방, 고단백 식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할 것은 다이어트가 절대 굶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이란 다량의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 하나이며 밥, 빵, 감자, 고구마, 파스타, 과일 등등 우리가 먹는 식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선 이를 분해해 에너지원인 포도당으로 전환해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또한 사용하고 남은 잉여 포도당은 간이나 근육으로 이동해 글리코겐이라는 물질로 변환되어 1차적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 저장고를 꽉 채우면 그 이후에 남게 되는 양은 중성지방으로 변환이 되어 우리의 몸의 체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즉
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이어트의 첫 번째 원칙은 탄수화물을 줄여서 지방을 사용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양이 굉장히 적으면 우리의 몸은 대신 지방을 분해하여 케톤이라는 물질로 변환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저탄수화물 식사 시 살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니, 탄수화물을 줄이면 살이 빠지는 건 알겠는데 왜 지방을 먹으라는 거야? 지방을 먹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의 몸을 체지방은 지방을 섭취할 때가 아닌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 증가하며 지방을 섭취할 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켜 체내지방 사용률을 더욱이 늘리게 되어 더 살이 빠지게 되고 또한 포만감도 불어일으켜 저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탄수화물 요법 시 급격한 체중 감량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이 50g 이하로 내려갈 경우 즉 햇반쌀밥 반 공기 이하량을 정도로 내려갈 경우 지방이 분해된 케톤체가 체내에 갑자기 증가하는 병증인 케톤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상으로는 말초신경 병증 증상 등이 있으며 또한 우울증, 면역체계 저하, 여성의 경우 뇌하수체의 황체형성 호르몬 형성 감소로 인해 무월경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하루에 밥 반 공기 이상은 먹어주시는 것이 최소한의 건강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과 더불어 트레드밀, 즉 러닝머신 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러닝머신을 타기 앞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저강도 고반복 운동을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팔 벌려 뛰기를 해주셔도 좋고 윗몸 일으키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이후에 러닝머신을 타주실 건데요. 이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인터벌 트레이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0초간의 전력 질주와 그 이후 2분 정도의 천천히 걷기를 시행하시는 건데요. 우리의 몸을 심박수는 전력 질주를 한 이후에 천천히 걸을 때도 한동안 전력 질주를 했던 정도의 심박수를 유지하며 열량 소비 역시 비슷한 정도로 소비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주시면 금상첨화 단기간 다이어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단기간 다이어트의 꼼수를 알려드렸는데요. 이 방법들은 평소에 살 너무 빼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아닌 요번 주말에 결혼식 있는데 잘 보여야 하는데 체중 좀 줄이고 싶은데 라는 등의 목적을 가지신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댓글을 읽으면서 다이어트의 방법들은 이미 다 알려드렸는데 계속 더 무언가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 아쉽지만 체지방 감량과 멋진 몸을 만드는 방법의 왕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체중 감량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을 때 가만히 생각만 하면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만 하는 정도의 간절함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행동하십시오. 적어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왕도를 찾기 위해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이상 도연 언니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